이제 한 내용의 뭐 개발 대략적인 내용은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들 혹은 이제 뭐 플랜들 그리고 과정 그다음에 뭐 입시에 관한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자료 만들었고요. 이미 학생 대상으로는 2번 정도 내용을 진행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미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학생들도 이거 이제 들어보고 아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뭐 올해 뭐 내년에 고3 생활 괜찮겠구나, 뭐 성적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구나, 좀 기대도 되고 뭐 걱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이제 저희가 진행할 거고,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들 뭐 질문은 이따 받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저희 학원 이제 지금 브랜드고요. 이제 운영하고 있는 팀이 이제 3팀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리려고 만들었고요. 일단 다들 이제 뭐 들으셨을 내용이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 좀 하고 넘어가려고 만들었습니다. 일단 뭐 내년에 뭐 일단 수시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자기소개서 없어지는 거. 예, 그게 이제 좀 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종합전형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이제 불이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완하는 대체제 역할을 했던 게 자기소개서인데, 이게 이제 폐지됨으로써 그냥 온전히 학생부만 가지고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특이나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중요해졌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계속 진행해왔던 부분들이니까 뭐 별 차이는 없고요. 그다음에 뭐 상위 16개 대학 정시 선발 40% 이상, 이게 이제 작년에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의 모든 그 16개 대학, 상위 16개 대학이 뭐 39%그 정도까지도 맞춰놨고, 올해 이제 보면은 뭐 41% 정도까지 이제 맞춘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가 되면은 그 정시 비율이 그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까지 하면은 거의 50%가 좀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지금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정시 반, 수시 반인 상황이 올 거고요.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이제 정시 쪽을 나라에서도 밀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이제 이런 쪽으로 계속 그 비중이나 이런 걸 늘리라. 그러니까 물론 그 신문이나 뭐 방송 매체들을 보시면 아마 그 수시가 훨씬 더 많고 정시는 되게 적다, 이렇게 아마 그런 자료들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국을 그 대상으로 한 비율이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상위 16개 대학들은 이제 지금 거의 5대5 수준으로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기재 항목도 잠깐 얘기 드리면, 일단 올해에서 좀 올해 이제 확 바뀌는 게 이제 뭐 영재 발전, 영재 발명교육, 미반영, 뭐 요거는 이제 크게 저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자율 동아리 미반영, 요게 조금 더 요것도 큽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종합전형에서 이제 동아리가 이제 어떤 진로나 그 학생의 지적 호기심을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메인 동아리 하나 그리고 뭐 자율 동아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동아리 2개를 돌리면서 이제 내가 뭐 진로 활동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 활동도 하고 있다라는 걸 대학에 어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자율 동아리가 이제 아예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 봉사 활동, 이것도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개인 봉사 활동에 신경 쓰는 학생들이 좀 많이 없는데, 뭐 외고나 이런 학생들은 이제 개인 봉사 활동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진로 같은 것도 표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로가 뭐 자기 진로가 뭐 교사나 이런 학생들은 뭐 개인적으로 뭐 중학생 야학이나 이런 그런 청소년 단체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개인 봉사 활동을 하면서 그런 자신의 진로 활동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큰 거는 이 2개죠. 이제 수상 경력이 아예 반영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이 아예 이제 미반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 두 개가 아마 작년과 올해 그 종합 전형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고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학에 뭐 그 생기부 자료들이 넘어갈 때 독서 활동 자료가 안 넘어가는 거지. 대학에서는 독서 활동을 계속 꾸준히 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뭐 매년 서울대나 뭐 연대 고대에서 이렇게 입학 설명회 비슷하게 4월, 5월쯤 진행하는데 매년 서울대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독서하는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을 우리는 선발하겠다라고 매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랑 이제 상충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본인이 충분히 공부하고 뭐 보고서나 뭐 공부한 내용들이 그 책을 기반으로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굳이 독서 활동란에 따로 쓰지 않더라도 그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재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독서 활동이 따로 이제 카테고리가 마련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세특란에 아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제가 이제 보면 한 보통 5권 정도 이상은 돼야 그래도 종합전형 쓸 때 어느 정도 그 독서 활동으로 인한 어드밴티지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내년에 조금 변화되는 사항이고요. 자, 뭐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이제 수시 정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뭐 수시는 교과, 종합, 논술, 뭐 정시, 뭐 수능 성적 그리고 뭐 교과 평가 이제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이제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반영 비율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자칫 조금 소홀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은 1, 2점으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라인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을 고려를 좀 해야 될 부분이긴 있어서 예전처럼 뭐 정시 준비한다고 뭐 아예 내신을 무시하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다 버리고 내가 뭐 니네들 바닥 깔아줄게 막 이런 학생들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정시만 준비한다고.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학생부 교과도 이제 요즘 이제 상위 16개 대학들도 이제 교과를 이제 학교장 추천으로 돌려서 이제 조금 우수한 인재들을 미리 받겠다라고 이제 지금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데 물론 이제 수능 최저가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은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능까지 같이 준비해야 되냐 이러면서 이제 있는데 예 아무튼 뭐 학생들이 얻는 고충은 뭐 크죠.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은 뭐 여전히 내신 비교과 물론 이제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보는 학교들이 몇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교과보다는 많지는 않아서 예 그렇고요. 종합전형도 사실 인원이 좀 전체적으로 수시 인원이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감은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생들하고 이제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통 이제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되냐요? 이렇게 뭐 물어보기도 하고 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보통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아이들과 같이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냐 정시냐. 그래서 보통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전 수시요? 전 정시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뭐 그런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몇 가지를 좀 사례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가장 좀 저희들 피부에 와닿을 이야기니까. 예, 이제 이게 제 작년 학생 얘기인데 이제 평촌고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평균이 4라고 했는데 1학년 때가 이제 수학 같은 경우가 이제 실수를 한 중간 기말 해가지고 4번 시험 중에서 3번을 한두 문제 정도 실수를 해버리니까 자기 실력과 무관하게 2개 정도가 틀려버려서 수학이 계속 3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억울해했고 그 다음에 수학이 한 2, 3 왔다 갔다 하고 전체적으로 뭐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가 좀 낮은 케이스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어도 한 5 뜨고 영어도 한 5 뜨고 해서 상당히 이제 내신 지도할 때 많이 힘들었던 학생인데 뭐 2학년 여름방학부터 뭔가 조금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더니 꽤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3학년 때. 그래서 이제 이 학생도 이제 3학년 저희가 이제 12월 달부터 겨울방학부터 이제 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어떤 그 생기부 상황 그리고 내신으로 네가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이제
어느 정도 제시해 주고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이제 정시와 수시 중에서 어디에다가 좀 더 무게를 실을지 이런 걸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정시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정시에 좀 더 시간을 써보자라고 해서 준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수학을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 국어는 5등급이 나와서 정시 원서 쓸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되니까 이제 어디를 써야 될지 되게 애매했고, 그래서 중앙대 썼는데 중앙대 기계공학과 다행히 돼가지고 예, 지금 대학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만 조금 잘 나왔으면 더 좋은 대학 갈 텐데 예, 반수 한번 해볼래라고 넌지시 얘기했는데 고민하다가 귀찮아요 이러면서 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잘 놀고 있고요. 예, 그 다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공포고 학생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성실한 학생입니다. 뭐 내신도 좋고 수능도 좋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모범생이죠. 예, 그래서 내신 평균 등급이 한 1.8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뭐 계속 1 나왔던 학생이고요. 내신이 국어나 영어 이런 게 이제 2 나왔다가 1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1.8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내신 성적도 괜찮고 뭐 수능 준비도 저희가 따로 얘기를 안 하고 뭐 이렇게 수시랑 정시 뭐 선택 이런 걸 얘기 안 해도 뭐 수능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겠다라고 본인이 판단해서 정시까지도 준비를 꽤 열심히 했던 학생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내신 1.8 등급 정도다 보니까 이제 좋은 서울에 이제 뭐 연대 이런 중앙대 의대는 쓰기 좀 그래서 가천대 의대를 썼었는데 다행히 이제 1차는 됐었는데 2차 그 수능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예, 가천대가 이제 3합 3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세 과목이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국어가 안타깝게 2등급이 나와서 예, 의대는 이제 못 갔고 이 학생도 이제 수학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 신소재공학부 들어갔고요. 예, 그래서 대학 잘 다니고 있고 이 학생도 제가 그 여름방학 때 연락해서 한번 의대 한번 다시 가볼래 해가지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었는데 방학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선생님 안 되겠어요. 그냥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연대 다닐게요. 그래서 네,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조금만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좀 마음 같지 않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학생 이제 모락고 여학생인데요. 이 학생도 이제 평균이 한 3.5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락고 보면은 이제 뭐 내신을 어느 정도 뭐 딸 수 있는 학교긴 해서 뭐 3.5 정도면 그렇게 뭐 엄청 열심히 한 것도 아니지만 또 안 하는 것도 아닌 정말 어중간한 상태이고요. 3.5여서 이제 저희도 역시 겨울방학 때 상담 진행했고요. 그래서 3.5 정도면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다 하고 이제 보통 3.5면 이제 그 용인 라인 이 정도 제시를 하거든요. 그럼 물론 이제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이제 정시를 좀 더 투자해서 정시 쪽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예, 중간에 이제 한 중간고사 끝나고부터 이제 조금 시들하더니 안 되겠다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정시 준비가 사실 녹록하진 않거든요. 재수생들하고 싸우는 거라서 그 거대 학원들하고 이제 경쟁도 하고 등급도 이제 생각만큼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에 이제 다시 얘기를 해서 정시 쪽은 조금 이제 접어두고 수시 쪽으로 이제 방향을 턴해서 그리고 9월 달에 원서 쓸 때도 이제 뭐 적정 하향 요 정도 그리고 교과까지도 이제 써서 안정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 그 원서 구성을 해가지고 원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원서 다 쓰고 지금은 이제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학년 학생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안타깝죠, 사실은. 예.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얘는 비슷하지 않구나. 예. 성문고 학생인데요. 이 학생도 상당히 이제 성실한 학생이고 모범생입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은 이제 평균이 한 2.5 정도 나오는 학생이고요. 되게 이제 꿈도 높고 뭐 경찰대까지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일단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방향을 틀었고요. 역시 이 학생도 이제 2.5 정도면 교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이제 뭐
세종대 라인, 이제 서울 외곽, 인서울이긴 한데 좀 외곽 라인이에요. 보통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대학교 들어가서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대 같은 경우가 한 1.9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1점대 후반이 건동호숙 라인이구나 뭐 이렇게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했던 노력보다 대학이 좀 안 나온 것 같다라고 해서 이 학생도 지금 정시로 생각을 하고 정시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 준비하면서 처음 3월 달에 이제 3등급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은 정시에 대해서 되게 이제 자신감도 많고 점수도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수시 6장을 종합 전형으로 전부 다 상향을 써서 뭐 붙으면 뭐 가는 거고 떨어져도 정시로 가겠다라는 마인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원서 6장 쓰고 지금까지 지금 잘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양명여고 학생인데요. 양명여고가 좀 내신 따기가 힘든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자아이들이 이제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내신에 대한 좀 뭐랄까 집착 이런 게 좀 있어서 훌륭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신은 3.5 정도입니다. 그래서 3.5면 이제 대학이 수시로 가기에는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는 꽤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이제 이 여학생도 이제 정시 준비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3월 달에 역시 한 3등급 정도 나왔었는데 꾸준히 열심히 했고, 지금 이제 안정적인 일은 아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1, 2 왔다 갔다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가 조금 이제 안정적인 걸 요구하셔서 원서를 이제 적정, 그러니까 하향은 이제 안 쓰고 적정 라인하고 상향만 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짰냐면 이제 종합 전형 같은 경우 거의 종합을 썼는데 면접 날짜를 이제 수능 뒤로 맞춰가지고 수능이 잘 나오면 이제 면접을 다 안 가서 떨어뜨리고, 뭐 수능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면접 준비 좀 해서 수시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짜서 지금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저희가 이때까지 입시 상담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대안 제시해주고 그 결과물로 나온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어차피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어차피 수시 정시 9장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좀 내신 준비하기 귀찮을 때 그냥 내지르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죠. 뭐 나는 뭐 수시만 쓰고 끝낼 거야. 아니면 나는 뭐 정시 파이터야. 뭐 저 정시 3장 쓰고 끝낼 거야. 근데 그러면은 너무 조금 위험한 발언이고요. 수시 정시 다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고요.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인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원서를 쓸 때 좀 어느 정도 판단 기준 같은 걸 좀 제시해 준다면 보통 목표 대학 학과를 선택해서 전형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보통 학생들이 케이스가 딱 2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대학을 선호하는 학생,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뭐 고대, 나는 무조건 연대, 그러니까 무조건 대학 높은 거, 과는 필요 없어요. 전 무조건 좋은 대학이면 좋아요. 이런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이제 좀 진로가 불투명한 학생들이 이제 주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가서 뭔가 내가 좀 찾아보겠다. 아니면 이제 학과 기준으로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대학 필요 없다. 나는 무조건 이과만 갈 거다. 라고 해서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제 뭐 수시 쪽이냐, 정시 쪽이냐, 혹은 뭐 종합이냐, 교과냐 이런 것들도 선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 물론 모의 성적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11월이나 아니면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들을 통해서 모의고사 성적을 대충 예측해서 그 2개를 이제 비교해서 학생들에게 입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본인이 어떤 기준을 세워서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정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혹은 수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 역량, 그리고 내가 얼마나 노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잘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뭐 정시 쪽에 좀 더 투자를 하거나, 선생님 저는 모의고사 문제 유난히 약해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수시 쪽에 좀 더 집중해서 내신 등급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끔 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예, 그리고 출신 누적 진학 보시면 이제 특정 고등학교들이 특정 대학을 잘 가는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이제 그 학교에서 써주는 학생부가 그 대학하고 코드가 맞는 경우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유난히 그 학교에서 대학을 많이 진학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다 갖고 있어요, 자료들을. 그래서 뭐 우리 학교에서 몇 등급이 뭐 무슨 대학을 갔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의 자료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어머니들께서 학교 가서 이제 혹시 학생들 상담하실 때 이런 자료들을 요구하시면 학교에서 이제 제공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냥 한번 저희가 그 보기 편하라고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 이제 보여주는 뭐 표입니다. 그래서 뭐 모의고사 내신 다 좋고, 뭐 나는 모의고사가 안 좋고 내신이 좋고, 아니면 나는 모의고사는 좋은데 내신이 안 좋고, 저는 둘 다 안 좋아요. 막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네 가지 그룹으로 분류했을 때 저희가 주로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D그룹이겠죠. 예, D그룹 학생들이 좀 문제가 돼서 D그룹은 보통 이제 교과, 종합 다 얘기를 하는데 종합 쪽이 조금 크고 종합이 아무래도 내신 등급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D그룹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B그룹 같은 경우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고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은 수시 쓰기가 좀 애매해서 논술을 조금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장을 수시험서 6장 중에 3장을 논술을 쓴 학생도 있고요. 예, 내신 등급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걸로 수시를 쓰기에는 좀 부담인 학생들은 아무래도 논술 준비 조금 해가지고 수시에 논술까지 이렇게 감안하는 학생도 있고요. 뭐 A그룹은 사실 뭐 전혀 문제는 없죠. 예, 상담할 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봤고요. 요것도 이제 저희가 뭐 신문에 있는 자료들 뭐 이런 거뭐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교과 전형은 이제 내신 등급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타이트하죠. 예. 그리고 이제 종합 전형은 어느 정도 이제 학생부 내용, 비교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교과보다는 그래도 좀 루즈하지만 그래도 타이트한 건 매한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저희 학원에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앞 1년 동안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시 위주로 수시에 조금 더 집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겨울방학 때 1차적으로 상담을 한번 진행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가 2학년 생기부가 완벽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학년 생기부를 기반으로 이제 대학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대학 학과 선정들을 이런 로드맵 같은 것도 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 교육. 그러니까 이제 저때 이제 뭐 수시 정식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끔 수시하는 학생들은 최저를 위해서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정시는 뭐 당연히 수능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달 되면 이제 2학년 생기부까지 완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 2학년 생기부를 통합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학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좀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너가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이거다. 그럼 좀 더 수능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니? 뭐 이 대학이 마음에 들면 그럼 점수를 조금만 더 올려서 수시 대학을 여기에서 여기로 바꿔보자. 뭐 이런 상담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대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본 후에 또 모의고사 결과를 가지고 뭐 최저를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혹은 뭐 수학을 이용해서 최저를 맞출까 아니면 뭐 다른 과목을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까지 보고도 역시 동일한 상담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이제 수시 원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들 오셔서 거의 그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원서 썼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쓰네 마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는 이제 여기를 쏘자. 근데 애는 절대 안 간다. 난 붙어도 안 갈 거다. 막 그러면서 엄청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9월까지 원서 접수를 마치고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그 상담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수업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단 12월부터는 정시 수시가 거의 같습니다. 수업 내용은 일단 수원수투 개념 정리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라고 저희가 매주마다 이제 실전 모의고사라는 걸 봅니다.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매주마다 모의고사를 보고 있고요. 뭐 저희 학원의 하나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좀 강점, 뭐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실전 모의고사인데 요걸 매주마다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 역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 4, 5, 6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해가지고 겨울방학 때는 약간 좀 라이트한 좀 쉬운 기출문제들 위주로 이제 풀고요. 그 다음에 3, 4월부터는 이제 킬러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한 10개년 정도의 모든 킬러 문제를 다 모아서 학생들에게 이제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그렇게 했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아이들이 모든 킬러 문제를 다 풀어놓고 나니까 훨씬 이제 모의고사 점수들이 좀 더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킬러 문제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기피하는 대상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교재 자체를 그냥 다 킬러 문제를 넣어버렸기 때문에 뭐 거릴 수가 없어요. 이것도 킬러 저것도 킬러 해서 무조건 풀어야 되는 상황을 연출했고 그거를 소화하면 점수 오르는 건 당연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교재 구성을 했고 뭐 6월 모의고사 실전 대비는 꾸준히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도 역시 동일하게 매주 진행하면서 복기 노트 제작 써 있는데 저게 이제 모의고사 오답 노트입니다. 저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저희 학원에서 이제 뭐 한 3년 정도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효과가 꽤 괜찮아서 매년 학생들에게 진행하고 있고 매년 학생들에게 강조하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학원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모의고사가 지나면 이제 기출 문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기출 변형이나 엔제, 고난이도 실전 모의고사 이런 거 진행할 거고요. 역시 복귀 노트 똑같이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이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 대학 수학 능력고사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까지 해서 풀로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달에 2회 정도 9월 이후부터 진행할 예정이고요. 요것도 맞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도 이제 올해 고3 학생들 이제 마지막 모의 대학 수학능력고사 실시할 예정이니까요. 반응도 좋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 학생별로 이제 입시 상담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12월, 2월 뭐 아까 좀 얼추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 희망대학 진학학과 이걸 좀 정확하게 조금 이때 좀 정해 놓으려고 저희가 지금 상담을 이렇게 매년 진행했습니다. 보통 이제 어디 대학 갈래 그러면은 이제 어디요라고는 얘기하는데 6개를 써야 되는데 어디요라고만 얘기하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대학 6개 그리고 학과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12월 달부터 이제 상담을 진행할 때 어느 정도 원서 접수에 대한 아웃라인을 좀 짤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여름방학 기간 동안 고민하고 뭐 상담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시 원서에 대한 계획 그리고 대학 학과들에 대한 계획들을 짤 수 있게끔 상담 진행할 거고요. 물론 뭐 그 대학들 그 학과에 대한 정보들 다 동일하게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생기부를 기반으로 혹시나 이제 부족한 내용들이나 뭐 부족한 항목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이제 학생들에게 알려주면서 3학년 1학기 때 좀 뭐 이런 걸 좀 채워보자 이런 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시교육, 마인드 교육은 이제 수시 정시 다 알 수 있게끔 학생들에게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그 3월 달에 생기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좀 더 정확한 대학을 학생들에게 제시해 줄 거고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이제 학생들은 또 더 이제 확고해지겠죠. 내가 이제 진짜 정시밖에 없구나. 아니면 진짜 내가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이 정도니까 내가 조금만 더 올리면 되겠구나 라는 거 3월 달 정도 되면 아마 정확하게 판단이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아까 대학 알려주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학생들에게 지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 결과로 지원 가능한 대학 조사 써 있는데 저거는 이렇게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준비가 살짝 덜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모의고사 등급도 잘 나오지 않고 해서 일단 그렇긴 한데 일단 뭐 저걸 가지고도 학생들하고 좀 상담을 한번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 9월까지는 이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뭐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계속 상담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모의고사 한 방을 줄 수 있게끔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대학 원서 선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결과를 가지고도 혹시나 이제 원서를 더 쓸 수 있다면 정시까지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3학년 1학기 생기부가 다 나온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그 수시 교과나 종합전형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채웠는지 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학 예측을 해서 이제 원서를 쓰고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입시 상담 계획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 상담할 때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꽤 그 값이 나가고요. 정확도도 상당합니다. 저희가 이걸 이제 3년째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 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학생들에게 대학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목들을 입력하면 이게 꽤 많이 입력합니다. 뭐 진로, 뭐 교과 이런 거 다 입력하고요. 그래서 뭐 학교 생활, 학업 외 소양 해가지고 이렇게 다 입력을 하면 이제 이렇게 그래프와 점수로 해가지고 10점 만점에 각 영역별로 점수가 몇 점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저 정도 점수 나왔을 때 뭐 대학은 뭐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대학을 보고 뭐 괜찮네. 그러면 이제 수시 쪽에 조금 마음을 두는 거고요. 이 대학이 이게 뭐야? 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밖에 못 가? 그러면 이제 정시 쪽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워낙 대학을 잘 간 케이스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신성고 학생인데 전교 1등인가 그랬을 겁니다. 저도 예전 학생인데 뭐 내용도 꽤 많죠. 이게 이제 제일 뭐 잘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성취도도 꽤 높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도 뭐 이렇게 엄청 잘 나옵니다. 뭐 서울대 뭐 거의 전 학과를 갈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 잘 갔고요. 서울대랑 뭐 카이스트랑 포항공대인가 세 개 다 붙어가지고 잘된 케이스라서 저희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 학습 지도 쪽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수시 정시가 있다 보니까 수시를 조금 집중한 학생들은 수시 집중반, 뭐 주로 이제 내신 성적이 좋은 일반고 학생이나 외고 학생들이 뭐 이쪽에 해당하는 케이스겠죠. 일단 12월, 2월은 그 두 반이 다 교육 과정이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수원 수투 복습하면서 이제 이렇게 상담 진행하면서 갈 수 있는 대학들 이야기를 해줄 거니까 이렇게 이제 수원 수투 개념 정리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전 감각을 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 딱 정해놓고 모의고사 보는 연습들을 이제 이때 시작을 할 거고요. 입시 마인드 교육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입시 교육으로 상담 진행하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또 이야기할 거고요. 3월, 6월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의고사도 있고 중간고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시험들이 많이 있어서 내신 집중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대비도 병행하기 때문에 저 때는 모의고사나 어떤 수능 준비를 약간 이제 템포를 좀 죽이고 내신 준비 그리고 뭐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 이런 것들에 좀 포인트를 두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혹시나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내신 대비가 더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더 수업을 진행하고요. 아무래도 내신 대비다 보니까 학교마다 조금 그 대비하는 방법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수시 정시 다 같이 준비하라고 뭐 수능 특강이나 뭐 수능 완성 이런 거를 시험 범위라는 학교들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그냥 다 무시하고 자기 교과서 이런 걸로만 중간고사를 낸 그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내신 대비는 이렇게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진행하기는 좀 힘들어서 저는 좀 따로 수업을 좀 개설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테스트 진행하고 뭐 모의고사 중간고사 끝나면 6월 모의고사 대비 당연히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담 및 마인드 교육은 아까 설명했던 대로 뭐 3월에 입시 상담 다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보면 이제 모의고사 가지고 상담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 10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때는 저희가 이제
수시 집중반도 아무래도 수능 성적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킬러 문제 다 모아놓은 교재, 그래서 뭐 이름을 킬러 마인드라고 붙여봤는데, 예, 저 교재 진행하면서 그 킬러 문제나 고난이도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해결할 수 있게끔 준비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말고사 준비 역시 동일하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도 준비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9월에 원서 접수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원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 집중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12월, 2월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수시 집중반하고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선택 과목 진도 다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수험수도 개념 정리도 다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입시 교육도 역시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정시 집중반 같은 경우는 이제 3월에서 6월 사이에 아까 얘기했던 그 킬러 문제들 모아놓은 교재를 끝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때 킬러를 끝내야 6월 말부터 혹은 6월부터 이제 사설 모의고사나 어떤 변형된 문제들을 풀면서 실전 강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그 킬러 문제, 킬러 마인드를 이제 3월에서 5월, 6월 사이에 끝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고난이도 모의고사 기출형 학습에서 저 위에 있는 킬러 마인드 복귀 노트도 작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정시 중에서 내신 대비를 또 희망하는 학생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서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그 반에서 같이 동일하게 진행하기는 힘들어서 따로 이제 수업을 좀 편성해서 특강 형식으로 이제 내신 대비 진행하고 싶은 학생들은 따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모의평가 대비 그리고 뭐 학생부 상담은 이제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7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기출 문제들에 대한 변형 문제나 이제 사설 모의고사들을 구매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실전 감각 키울 수 있게끔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킬러 마인드가 이제 저 때는 끝날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 6월부터는 이제 좀 난이도 있는 모의고사들, 그래서 시중에서 뭐 이투스나 뭐 메가스터디 이런 교재들이나 이런 그 모의고사들 구입해서 저희가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제 뭐 수시 원서는 이제 역시 학생들하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통해서 원서를 작성할 예정이고요. 정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이제 뭐 종합 올상향 아니면 뭐 논술 뭐 거의 이 정도로 추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교재를 좀 언급을 살짝 해드리면 보통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저희가 어떤 교재를 쓰냐면 좀 이제 쉬운 교재들, 기출문제 시중에 나와 있는 쉬운 교재들이 있습니다. 뭐 노기출이나 뭐 어삼시사, 뭐 한한기 이런 이제 좀 약간 라이트한 교재로 일단 기출문제 한번 접해볼 수 있게끔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킬러 문제만 모아놓은 그 교재를 사용해서 모의고사 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7, 8월 이제 6월 모의고사 끝나면 이제 고난이도 문제에서 엔제, 뭐 드릴 등등등 뭐 되게 다양한 이제 그 엔제형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뭐 한 200문제 정도 이렇게 모아놓은 문제들이 계속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해서 이제 학생들 지도할 거고요. 그다음에 9월, 10월부터는 이제 봉투 모의고사 해가지고 지금 서점에 있는 거 저희가 구매해서 실제로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희가 이제 교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봤고요. 일단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들어보시면 뭐 그냥 뭐 수업 진행하겠다 뭐 계획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할 텐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저희 학원의 좀 강점이랄까 저희가 이제 학원이 이제 개원한 게 이제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고3들의 이제 실적들이 있는데 이게 학생들을 이렇게 매년 대학을 보내면서 이게 정말 다른 학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학원에서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다라는 것 좀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 코너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그 오답 노트, 오답 복귀 노트라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이게 어차피 수능이라는 시험이 그 큰 틀 안에서 보면은 어떤 문제 유형들이 일관적이고요. 반복되는 형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그 몇 번 돌리면 이거 전에 풀었던 건데 또 나왔네? 뭐 이거 했던 건데 또 나왔네? 이렇게 학생들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오답 노트나 이런 복귀 노트에 대한 효율성이 조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학생들에게 이제 어떻게 지도할지 저희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학생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일단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 쓰고요. 그 다음에 공식 같은 거,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사용했던 공식들 딱 저것만 써놓고 갖고 있다가 이제 뭐 정리할 때라든지 뭐 모의고사 전날 한번 훑어보는 형식으로 학생들이 지금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실수했던 거,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 근해 공식을 실수를 해가지고 문제를 틀린 경험이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수했던 거 이런 것들 이제 써놓고 이제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게끔 저렇게 이제 그 오답 노트에다가 이제 써놓은 케이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푸는 어떤 개괄적인 방향 이런 걸 이제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봤을 때 그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할 수 있게끔 이거 풀이보다는 사실 저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디테일한 풀이는 모든 문제가 다 틀리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를 푸는 방향은 거의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상황이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풀이가 짧은 것 같은데 사실 풀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풀이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향만 정리한 것 때문에 실제로 이 방향을 한번 읽어보고 내가 이제 맞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었었지라는 게 기억이 나면 뭐 좋은 건데 문제를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어.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자기가 풀어보면서 자기가 예전에 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복습이나 복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역시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올해 이제 저희 반 학생이 쓴 복기 노트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면은 지금 제일 저 노트가 많은 학생이 한 370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주면 정말 이렇게 두껍게 되는데 뭐 많이 부끄러워하긴 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이러면서 그거 네가 1년 동안 이만큼 틀렸어? 라고 하면서 이제 주는데 뭐 적게 틀린 학생은 뭐 한 200페이지 정도 되고 많이 틀린 학생은 뭐 370페이지 정도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걸 돌아보는 계기도 돼서 꽤 괜찮은 것 같고 저희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성적 올리는데 좋은 하나의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동일하게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요 얘기를 좀 안 드릴 수 없는 게 저희가 이제 입시를 뭐 이제 이 학원 전에도 했었지만 이제 평촌 지역 오면서 이제 약간 저 스스로 약간 좀 의심이 들었어요. 이제 왜냐면은 이제 이게 과연 얼마나 맞을까 하면서 이제 입시 컨설팅 진행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입시 자료를 주고 뭐 대학을 제시해주고 하면서 이제 그때 했던 얘기들이 이제 자 내가 이렇게 대학을 제시해 줬는데 혹시 이게 불안하다면 다른 데도 한번 가서 알아봐라. 그래서 뭐 대치나 뭐 목동이나 가서 한번 알아봐라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학생들이 그렇게 알아봐요. 그래서 알아보고 그 결과들을 또 갖고 다시 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 결과지들을 한 3-4개 놓고 이제 같이 원서를 쓰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매년 뭐 3-4년 동안 봐온 결과 이 3-4개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뭔가 좀 대치 뭐 이런 조금 뭐 좀 비싼데 뭐 시간당 뭐 50만 원, 100만 원 하는 데에는 뭐 다를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겪어온 경험상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 뭐 네가 이게 못 믿겠으면 딴 데 가도 되는데 내가 이때까지 봤는데 별 차이 없더라 라고 해서 실제로 그냥 딴 데를 안 간 학생도 있고 뭐 그래도 갔다 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갔다 온 학생들 놓고 보면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결과도 봤을 때 뭐 대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약간 상향해서 주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믿고 썼다가 수시를 다 떨어진 학생들이 있어서 오히려 좀 그건 좀 경계하고 있거든요. 상향이 지나치게 좀 상향이 많이 나온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이제 저희가 입시 컨설팅 뭐 이제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꽤 정확하고 어머님들에게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대치나 뭐 이런 목동 가서 고액 컨설팅 받으시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받고 이걸 가지고 전략을 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믿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80-90%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학원 같은 데서 이런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매년 이렇게 자료화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주니까 학생들도 어느 정도 이제 신뢰도 갖는 것 같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아까 그 프로그램을 이제 한번 다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종합 전형을 이제 판단합니다.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과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컨설팅 하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등급만 봤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교과는 등급만 보기 때문에 뭐 그냥 대학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컷 보고 애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종합은 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예, 이런 프로그램들 예,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교육 받고 매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아까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요것도 이제 저희가 매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학원에서 매주 시험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고3들을 대상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매주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그만큼 모의고사 양이 없어요, 학원들이. 왜냐면은 보통 이제 고3들 보면 한 70주거든요. 보통 12월 달부터 하면. 그럼 모의고사가 거의 이제 70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그 정도의 모의고사를 보유하고 있는 학원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모의고사를 일단 눈에 보이면 다 삽니다. 그냥 무조건 다 사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무조건 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한번 써봤어요. 제가 올해 안 쓰다가 올해 한번 이제 원장님 얘기해서 한번 써봤는데 이제 저희가 이게 보시면 이제 10월 29일, 30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 주말입니다. 그리고 저기 시작연도 이제 1월 29일로 써 있는데 저게 이제 그 원래 12월 달부터 했는데 안 쓰다가 저 때부터 쓴 거고요. 예.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49회인데 저기 방학 전까지 하시면 한 60개 넘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그 매주 본 것만 60개고요. 실제로는 저 사이사이에 계속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100개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못 봤어요. 예, 애들이 이제 소화하는 능력이 작년하고 좀 비교했을 때 좀 덜 소화하더라고요. 작년에는 거의 150개, 200개를 봤습니다. 모의고사를. 그래서 모의고사가 뭐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했고요. 예, 그 자료를 다 갖고 있고 모의고사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만 뭐 200개 넘게 보유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역시 그대로 다 방출해서 학생들 모의고사 풀리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저 정도는 풀 건데 학생들이 능력만 따라주면 뭐 매일 한 개씩 봐도 될 정도로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 풀면 1등급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했는데 안 나온다면 그거는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양이니까요. 예, 그렇게 뭐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오면은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로 모의고사를 많이 보기 때문에 예,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상대로 이제 고3 프로그램 설명드렸는데 예, 조금 이제 걱정이 좀 덜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뭐 올해도 역시 동일하게 실시할 것이며 예, 학생들한테도 이제 어느 정도 믿음, 안정감을 줬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들도 학원을 믿고 맡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